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주입의 중학교 2학년 부팀장 이주형입니다. 네, 어제 9월 30일부로 수학시험은 끝이 났죠. 하지만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이번 주 목요일은 또 개천절이 있어서 시험이 전부 완료되는 시기는 이번 주 금요일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마지막 시험까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시고 원하는 결과 얻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삼육중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항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항 분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늘 그래왔듯이 선택형 18문항, 논술형 4문항으로 총 2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단원별로는 삼각형의 성질 10문항, 사각형의 성질 9문항, 피타고라스 정리 3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논술형으로 각각 한 문제, 그리고 한 문제, 2문제씩 고르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난이도 분석입니다. 일단 이 시험지의 표면적인 객관적인 난이도는 중에서 중상 정도로 잡아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시험을 보면서 느끼셨을 체감 난이도는 중상에서 상 정도로 잡아놨어요. 네. 실제로 지금까지 파악된 반별 만점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했다, 문제가 좀 어려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틀린 개수가 0개, 100점을 받은 학생은 최상위권으로, 그리고 1개에서 2개 정도 오답이 나는 학생들은 상위권으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기출문항 분석표입니다. 어떤 단원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는지 잠깐 멈추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랑은 오늘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핵심 문항 2문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제의 정오각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정오각형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평면 도형이죠. 당연히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한 내각의 크기는 108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ABC 그리고 AED가 SAS 합동이라서 꼭지각의 크기가 108도면 양 밑각의 크기는 36도겠죠. 그래서 저 중심 쪽에 세 각도의 크기가 전부 36도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번, 각 CAD가 36도라는 거는 처음부터 맞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AB가 BF랑 같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사각형 BFGC가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걸 표시를 한번 해보았는데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평행사변형을 넘어서 마름모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CD는 잘 안 보이실까봐 이쪽에 있는 각도예요. GCD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이쪽에 있는 BCD는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니까 108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AF, CG 두 선분이 평행하니까 이쪽에 있는 108도가 이쪽으로 엇각으로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 싶은 GCD의 각도는 360도에서 108도를 두 번 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44도가 나온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디귿번이었습니다. FC가 CD와 같냐라는 건데 만약에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쪽에 있는 삼각형 BFC가 정삼각형이 돼요. 근데 이쪽 B라는 각도가 180도에서 108도를 빼면 72도가 되거든요.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72도일 수는 없으니까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ADG가 88도라는 건데 각 ADG는 일단 두 개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ACD의 한 밑각의 크기 그리고 GCD의 한 밑각의 크기를 합치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네. 각 ADC는 꼭지각의 크기가 36도니까 양 밑각의 크기는 72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니은번 선지에서 GCD가 144도라는 걸 구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등변 삼각형의 양 밑각의 크기를 180도에서 144도를 뺀 다음에 절반을 쳐서 구하면 되니까 18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구해놨던 72도와 합치면 90도가 나오게 돼서 88도라고 말한 리엘번 선지 또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술형 3번입니다. 이 문제는 함정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문항에 표시된 대로 보조선을 일단 그었어요.
삼각형 FAB 그리고 FAE가 RHS 합동이 되겠죠. 그리고 삼각형 FDC, FDE도 RHS 합동이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AB 길이가 CD 길이의 4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소문자 A를 가져와서 표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합동이란 거 알아냈으니까 AE 길이도 4A 그리고 DE 길이는 A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눈썰미가 좀 있는 친구들은 직각삼각형 DEF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DEF 그리고 FED가 닮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건 닮음비를 써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EF 길이가 EA다라는 걸 구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논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닮음이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닮음으로 설명을 한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부분감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닮음을 안 쓰고 어떻게 풀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변의 길이만 남겨두고 보조선을 좀 새롭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파란색 보조선을 그리면은 여기 있는 A 길이가 그대로 옮겨 붙으면서 이 위쪽에 있는 AH 길이가 3A가 되고요. 이 직각삼각형 AHD라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5A가 되니까 3대 4대 5의 비를 이루고 있는 직각삼각형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HD의 길이가 4A라는 거는 아래쪽으로 당기면 선분 BC의 길이도 4A고 그 4A의 절반이 EF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AD 길이는 5A 그리고 FE 길이는 2A가 될 것 같아서 AD 길이는 EA 길이의 2분의 5배, 2.5배가 되겠죠. 네. 그 다음은 저희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 중에 얼마나 많은 그림들이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나 네. 유사문항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형 8번, 9번, 10번, 11번이 순서대로 파이널 모의고사, 정오판별, 그리고 내신 시그니처, 또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었죠. 첫 번째로 파이널 모의고사는 이번에 9월 22일 일요일에 시행을 했어요. 저희 시험 보기 2주 전에 여러분들 실력이 얼만큼 올라왔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험이고요. 정오판별은 시험 직전에 풀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자료입니다. 네.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 은근히 좀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그런 학생들이 정오판별을 풀어보면은 조금 시험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특히나 정오판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장에 들고 가서 시험 직전에 한번 훑어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그 다음은 내신 시그니처, 저희 학원에서 이제 고난도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 그림의 유사성이 조금 보이시나요?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어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의 유사성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네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있는 선택형 12번, 15번, 17번, 18번 문항들도 각각 파이널 모의고사죠. 그리고 내신 코어, 내신 윙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한눈에 보기에도 이제 그림이 굉장히 유사한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내신 코어는 교과서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 문제들을 접해볼 수 있는 교재입니다. 그 내신 윙은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 기본 문제 그리고 유형별 문제, 서술형 문제, 단원 테스트, 심화 문제까지 모두 한 권 안에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는 제가 굳이 넣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겹쳐야 되는 문제들이라서 그렇게 따지면 이 시험지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저희 학원 교재에서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그림들이 좀 많이 겹쳐요. 그럼 이제 시험장에서 이 그림을 봤을 때 반갑단 말이죠. 문제를 빠르게 읽고 답을 내는 속도도 빨라져야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이도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또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 설명드릴 특이 문항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5문제를 보라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 중에 4문제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11번과 17번 문제죠. 이 두 문제의 공통점은 구해야 되는 각도가 3개입니다. 3개를 구해서 전부 다 더해야 돼요. 네. 그리고 14번과 10번입니다. 두 문제의 공통점은 일단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시각적으로 굉장히 부담되죠. 선지가 9개나 돼요. 네.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을 심지어 네 문제나 동일한 시험에서 마주치면은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 문제가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고 선지는 총 9개예요. 개수 9개. 이 뒤에 또 설명드릴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논술형 4번 문항인데 이 문제 잠깐만 화면을 멈추고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맨 마지막 문제로 출제가 되었지만 일단 A, B, C, D가 평행사변형이라는 조건이 주어졌고 연장선으로 같은 변의 길이를 전부 다 뻗었습니다. 네. 그리고 AD가 BC고 AB가 DC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성질로 각 B랑 D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도 전부 동일하겠죠. 네. 다음은 문제 조건에서 AE, BF, CG 그리고 DH 길이가 전부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AD의 길이가 BC의 길이랑 같았는데 똑같은 길이만큼 연장되면 변의 길이가 전부 동일하겠죠. 그리고 DH 길이랑 BF 길이도 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D가 각 B와 동일한데 외곽의 크기를 보면은 이쪽 FBG랑 그리고 HDE의 각도도 동일한 걸 알 수 있어요. SAS 합동이겠죠. 합동이면 당연히 저 위쪽에 있는 선분 EH 길이와 이 아래쪽에 있는 선분 FG의 길이가 동일하게 됩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저쪽에 있는 EF 길이랑 HG의 길이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평행사변형이 되는 면접 조건이 5개가 있죠. 그 중에서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므로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문제 논술형 4번 마지막 문제 배점은 심지어 6점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고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아무래도 맨 마지막 문제고 앞에 있는 그 네 문제에서 시간을 쪽쪽 이제 뺏겼으면은 좀 손 떨리면서 풀지 않았을까 싶은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총평 및 학습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가 확실히 변화했어요. 출제자가 바뀌어서인지 아니면 어떤 요인인지 아직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전의 삼육중 시험들이 문제 해결력 그리고 추론 능력을 거의 요구를 하는 시험이었다면 이제는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개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념과 이해를 바탕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전략을 제시를 해야겠죠. 변화가 관찰이 됐죠. 사실 이 변화는 이번 시험부터가 아닙니다. 2학기부터가 아니에요. 1학기부터 천천히 관찰되던 그런 변화들이었어요. 저희는 이 변화에 좀 빠르게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은 이례적으로 보통 중간고사 때 도형의 성질 그리고 닮음의 활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닮음의 활용까지는 중간고사 범위 안에 들어갔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도형의 성질까지만 시험 범위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 도형의 닮음이 온전히 고스란히 남아버렸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의 수와 확률도 저희를 기다리고 있죠. 구주입에는 이미 준비를 다 해뒀습니다. 구주입에만의 학습 전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퍼펙트 모의고사예요. 파이널 모의고사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일단 수학, 객관식, 그리고 단답형, 그리고 서술형까지 저희가 2번의 시험을 총 보거든요. 이 시험에서 이번 1학기 때 제가 출제했던 문제예요. 직접 출제했던 문제고 제가 이 시험지를 직접 출제를 하면서 삼육중 시험지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옳지 않은 것의 개수 그리고 선지는 총 몇 개입니까? 총 9개입니다. 아까 제가 개수와 9개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술형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3가지 설명이 있고 일단 1차적으로 참, 거짓을 판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인 경우에는 간단한 설명, 증명을 그리고 2번째 거짓인 경우에는 안 되는 예시를 발예를 들어서 서술하시오. 굉장히 꼼꼼한 문제죠. 이렇게 저희가 1학기 때부터 삼육중은 출제 기조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문제의 유사성, 유형의 유사성 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푸는 문제는 자신 있어 하는데 쓰는 거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그것도 1학기 때부터 서술형 모의고사를 유지하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왔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대비할 거라는 점,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전부 드렸지만 이제 구주입의 내신 타임라인이에요. 내신 윙, 코어, 시그니처라는 3가지 교재가 있고요. 저희 방금 설명드렸던 퍼펙트 모의고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술형 대비, 그리고 정오판별 연습 문제까지 시험 전에 한 달 동안 완벽하게 주차별로 풀어야 될 자료들이 이미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정 보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아시나요? 만약 캐릭터를 가져와 봤는데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보통 눈을 이렇게 안대로 가리고 다녀요. 일본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안대를 쓰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이거 실눈캐라고 하죠. 네. 그런 주인공들 아니면 뭐 만화 캐릭터들이 갑자기 눈을 뜰 때가 있어요. 개안한다고 하죠. 뭔가 보인다 하면서 이제는 보인다. 이제 이번 학기 때 도형의 성질, 아이들과 도형을 다루면서 첫 주 차에는 아이들이 정말 못 봐요. 근데 두 번째 주부터는 이 문제 어디서 봤는데, 그리고 세 번째 주부터는 보조선이 이제 쓱쓱 그려지기 시작하죠. 네 번째 주에는 제 생각에는 이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라도 회전을 시켜놓는다던가 좌우 반전을 시켜둔다던가 하면은 다른 문제로 완전히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적응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점은 시험 볼 때가 돼서 그 눈이 급하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반쯤 눈을 뜬 상태로 시험에 참여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구주입에는 삼육중 출제 기조에 맞춰서 미리 살펴보고 먼저 내다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 전부 눈이 그리고 안목이 트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에 도형의 닮음이 나오죠. 도형의 닮음은 닮음만이 아니라 이미 중간고사에 봤던 성질을 고스란히 가지고 가서 기반공사를 해둔 다음에 그 위에 쌓아 올리는 겁니다. 이미 도형에 대한 안목이 어느 정도는 트여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구주입에서 여러분들이 도형을 보는 눈을, 또 경우수와 확률을 대하는 태도를 확실하게 기말고사 때 준비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삼육중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항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